네, 그럼 오늘 장에서 이슈됐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네. 상승세를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오늘 다시 시총 3위로 밀려났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네. 그 오딘이라는 그 게임의 영향으로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를 했죠. 한 3일 정도 단일가 거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거래가 되긴 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거래가 풀리자마자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이제 던졌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던졌고, 외국인들이 한 이 정도의 수량을 던지면서 지금 일단 밀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이 이제 뭐 크게 여기서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상단은 일단 한 9만 원 정도로 지금 좀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일단은 한 9만 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여지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의 현상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너무 놀라셨을까 봐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거고요. 일단 상승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런 초반부에 또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일단 주가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기준 가격은 이제 75,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선으로 놓고, 이 중심선으로 놓고 75,000원 아래에서 사면 수익을 낼 확률이 많고, 75,000원 위에서 사면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7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최대한 이 75,000원 아래쪽 권역에서 좀 잡을 수 있도록 조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카카오에 이제 관심이 또 많으실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아야 될 것 같은지 이제 그런 부분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가급적 좀 기다려보고 한 75,000원 이하 내려왔을 때 조금 천천히 담아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좀 뜨겁게 움직였었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거세게 매도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9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7만 5천 원 이하 부근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상승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바로 메타버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요즘에 네.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 출사표를 던지거나 할 때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 그 뭐 제페토, 뭐 네이버의 제페토 네.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쪽에 어떤 관심이 좀 몰리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름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잡기는 참 무섭죠.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앞에 1파, 2파, 3파 나오고 한동안 길게 쉬었다가 다시 이제 대선의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다시 이제 좀 상승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이미 벌써 밑에서부터 상당 부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도 한 10,000원 권역, 15,000원 부분 권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2배 한 3만 원 권역자가 이제 권역까지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약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의 영역이긴 한데, 반면에 이제 좀 후에 시작되는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게 있어 보이긴 해요. 엔텔스라는 종목. 엔텔스라는 종목은 이제 지금 좀 단기간에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단기간 2배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 선익 시스템처럼 그 앞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오른 건 아니어갖고, 지금 조금 시장에서 핫하게 이제 제일 좀 관심을 받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의 흐름은 조금 만약에 메타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엔텔스라는 종목 위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이미 좀 고점에 좀 많이 올라왔다.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고, 일단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예전에 이제 대선 그런 어떤 공약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예전에 SNS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 이제 그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SNS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높게 메타버스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메타버스에 어떤 그런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 주식은 지금 이미 벌써 그런 부분들을 좀 오버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많이 받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만 하셔야지,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뒤늦게 이게 이 업종에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엄청 더 많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여기다 돈을 묻으시면은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좀 고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간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 속에서만 매매를 하고 그 부분이 유행이 지나가면서 꺾이면 빨리 나와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그동안 시세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엔텔스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만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치 테마주들은 연일 상승률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 정치 테마주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요즘에 뭐 이재명, 뭐 이낙연,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경선을 하고 뭔가를 하는 그렇게 이제 좀 화제의 중심 속에 이제 있는데요. 네. 중심 속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들이 시세를 조금 많이 냈고요. 이제 많이 반영을 했고 지금 지지율도 뭐 제일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예전에 이제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제 주가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예전에 흐름을 한번 보면 이제 성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전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낙연이 이제 그때 당시엔 좀 대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크게 받고 또 다시 올랐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이낙연의 어떤 그런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인기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왔었거든요. 밀고 내려와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토론들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이낙연 씨가 이제 말씀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경선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토론이 지나가고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조금 약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한 18%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의 그런 어떤 지지율이 좀 빠지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서원이라는 종목이 좀 급등을 했고요. 한 15% 정도 올랐고 서원 그리고 이제 그 삼부토건, 네, 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한 16%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 부국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13%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남선알미늄이라든지 남선알미늄 그리고 뭐 이월드 네 그리고 이제 국영GNM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서 좀 이제 그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조금 보여지고는 있는데 약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거품이 다 빠져서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할 때 윤석열 지지율이나 이재명 지지율은 사실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부분에서 이미 반영이 다 됐고 근데 약간 이낙연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오른다고 하면 경선을 할 때 이재명이 될지 이낙연이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뒤늦게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인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잡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문가님 택배 수요도 늘어나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이제 물류 관련주들도 오늘 크게 움직였어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물류 관련주가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코로나 관련주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게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는 걸로 좀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물류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이슈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시장에서는 어떤 정확한 이제 이 동방이라든지 그리고 KCTC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지금 오늘도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거든요. 동방, KCTC 둘 다 이제 그렇게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 7%, 8%씩 이렇게 올랐는데요. 지금 추세도 보면 자리를 굉장히 이제 조정을 받아놓고 계속 하면서 이제 좀 오르려고 하는 요 모양으로 상승의 초입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요 두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동방이랑 이것도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 지금 매수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왔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샀거든요. 지금 48억 정도를 샀는데 오늘 하루에만 한 48억 정도를 샀는데 기관이 한 4억 정도 샀고 이게 지금 뭔가 다른 어떤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추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이 되고 또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어떤 부분에서 대선 약간 정책 테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부산의 어떤 항만, 뭐 마켓컬리 아니 쿠팡의 투자, 물류 투자, 그리고 이마트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잖아요. 지금 이커머스 쪽에서 알게 모르게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서 거기에 중심이 이제 어떤 물류 센터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쪽 방면에서 뭔가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쪽 회사들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갈 것 같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라든지 어떤 상장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주가는 오르고 있고 수급은 좀 몰리고 있다. 이 두 종목을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 섹터 안에서도 동방과 KCTC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메타버스 열풍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콘텐츠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그 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쇼박스라든지 이게 컨택트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쇼박스라는 종목도 사실 어제 이제 금요일날 하락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바로 오늘 그 하락분 이상으로 돌려버리는 어떤 한 번에 이렇게 돌려버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오늘 한 5.3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차트가 밑으로 이렇게 흐르려고 하다가 조금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어떤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행보권 하단을 깨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이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요. 어떤 큰 흐름을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다가 위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힘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제이 콘텐트 같은 경우도 조금 낙폭이 좀 크긴 했는데 낙폭이 좀 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이 부분부터 다시 좀 약간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후에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어떤 거리두기 뭐 4단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뭐 쇼박스라든지 제이 콘텐트라든지 이렇게 영화관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좀 또 부각을 받겠죠. 이게 계속 좀 반복해오고 있죠. 반복해오고 있고 지금 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심해지면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앞전에도 계속 반복을 했고요. 이번에도 똑같다. 그냥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CJ CGV라든지 네, 뭐 오늘 뉴라는 종목도 오늘의 흐름은 괜찮긴 했지만 이거는 이따가 종목 상담을 누가 의뢰해 주신 게 있으셔서 그때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CJ CGV도 어떻게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제이 콘텐츠나 이런 부분의 추세를 크게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에 조금 약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지면 컨택트 관련주들이 내려온다. 내려와서 거리두기가 심해지면 그때 피크로 이제 가장 저점에 있다가 이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때 또 다시 컨택트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는 이게 지금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에 있는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지 말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 차익 실현한 다음에 그 이후 상황을 조금 보자. 이후 상황을 좀 보면서 컨택트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그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왔다가 이제 지금 오히려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니까 오늘 먼저 그냥 6.4% 그냥 급등을 했거든요.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면 또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어느 정도 반복된 게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는 거리두기 뭐 몇 단계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날 뭐 마지막으로 더 한번 크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오늘 올라버리죠. 예, 오늘 그냥 올라버리면서 먼저 움직이는 지금 참 좋은 여행도 2.5% 정도 올랐고요. 오히려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히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컨택트 관련주들을 항상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언급했던 종목이 있죠.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이제 관련주죠. 카지노 호텔 관련주. 지난번에도 이제 코로나 심해졌을 때 자리가 여기였어요. 예, 여기. 그때도 이제 이 파라다이스를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자리가 이제 요 정도 자리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파라다이스는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또다시 코로나가 이제 또 이제 심해지니까 또다시 내려왔어요. 또다시 내려왔고 앞전의 흐름이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점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또 살아나면 시장이 살아나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앞에 정고점을 넘어가면 한 21,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그냥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냥 앞전부터 계속 진짜 정직하게 그냥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가고 있죠. 뭐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시 2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흐름의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좀 현금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 그래서 좀 약간 컨택트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면 다시 수혜를 얻을 업종들 지금부터 서서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처음부터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컨택트주인 영화관과 또 여행주, 카지노주들까지 지금부터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결국에는 장중에 8만 원을 터치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7만 전자에서 장을 마쳤거든요.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이 없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주가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사야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지금 이제 가격을 비싸게 사주질 않고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그냥 결과적 결론은 이제 결론은 뭐 간단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그냥 팔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개인들이 이걸 비싸게 사진 않죠.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그냥 뭐 밑에 호가에 받쳐놓고 사지는 만큼을 사거나 아니면 뭐 위로 막 가격을 더 주고 하면서 가격을 형성시키면서 이제 또 이제 주식을 막 사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 쪽 수급이 좀 많이 꼬였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또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크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계속 크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이 반대편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팔면서 가격이 못 올라가게 어떤 그런 어떤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주식을 사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 투자한 종목의 가격을 좀 올려줘야 나도 수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약간 너무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너무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따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계속 매수를 늘려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현재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제일 큰 종목이고 제일 믿을 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종목 자체의 어떤 그런 의견에는 뭐 다들 이견이 없죠. 뭐 종목이 좋냐 나쁘냐 하면 다 좋은 종목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모든 게 다 때가 있죠. 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갈 때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밑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계속 못 올라가게 지금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뭐 매도를 하면서 못 가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견인을 해주겠지만 지금 너무 여기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좀 다른 종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LG전자는 뭐 비슷하게 횡보하는 어떤 권역에 있긴 하지만 지금 약간 살아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며칠 내에 이제 좀 매도가 양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좀 매수도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좋냐 LG전자가 좋냐라는 부분에서 회사를 비교하면 뭐 삼성전자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으로는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걸 사는 게 낫냐 이걸 사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약간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LG전자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여쭤봤더니 유망한 종목까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은 좋지만 트레이딩상으로는 큰 움직임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트레이딩하기에는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위치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사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주말에 이제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성공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테마들 이제 재료 소멸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좀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이쪽 테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이제 브랜슨 CEO죠.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또 우주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모험을 많이 하시고 좀 기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좀 잘 다녀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앞전에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해서 주가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재료가 끝나니까 조금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어떤 우주항공 때문에만 어떤 부분에 이렇게 국한해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종목들이 대부분 그 방산 관련주하고 또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그런 어떤 도심공항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도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회사들이 전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역을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좀 종목별로 좀 추세를 보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과의 그런 어떤 그 미사일 탄두의 어떤 증량이라든지 사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풀리면서 그때 또 일시적으로 조금 약간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냥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그냥 도심공항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 미래 기술 뭐 그런 부분들에 좀 그냥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긴 하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에 좀 약간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이제 좀 상승을 하고 다시 좀 약간 이 권역대로 눌러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고가를 내고 나서 이거 가는구나 하고 따라붙으면 여기서 크게 눌리는 자리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좀 약간 그 관심을 갖고 보되 너무 일찍 사지 말자. 그냥 좀 만들어지는 흐름을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천천히 내가 갖고 있을 만한 어떤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종목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볼 때는 아니고요. 뭐 천천히 뭐 이번 구간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아예 죽는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고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방산 관련주들과 또 도심공항 모빌리티 등 다른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을 공략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타이밍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나오는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중에서도 철강주들 그중에 네. 좀 흘러내리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철강주들 다시 상승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흐름 괜찮아 보여요. 이게 지금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 철강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냉연, 열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서 약간 공급의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부분의 주가의 흐름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섹터고 철강주 좀 관심 갖고 보자.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중에 경기 민감주가 다시 시장에 좀 살아나는 어떤 시장이 되면 이 철강주가 좀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철강주들까지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망한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진입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기 의심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